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만든 특성화고 예비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 튜토리얼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이상현 노무사고요. 저와 함께 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호영진 노무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예비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 튜토리얼에서 산재보험에 대해 설명을 담당하게 된 공인노무사 호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산업재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것은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그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에 입게 되는 부상이나 사망사고, 장해 또는 앓게 되는 질병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서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그 업무상 관계되는 시설물이나 설비 그리고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입게 되거나 또는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입게 되는 어떤 사망이나 부상 또 그로 인해 앓게 되는 질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모든 그렇죠.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고나 질병은 다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장해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통상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장해라는 것은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그런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된 후에도 계속 남게 되는 어떤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구부려지지가 않는다거나 이전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된다거나 근육상의 어떤 근력상의 문제가 생겨서 또는 오감상의 손실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장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산재보험도 결국 이제 보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보험의 한 종류일 텐데요. 그렇죠,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우리가 건강보험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다른 보험과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산재보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산재보험이라는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요양급여,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처럼 지급을 해주는 휴업급여, 그리고 만약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간병비,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인 장의비, 그리고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장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해보상급여,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고에 대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어떤 고의나 과실, 부주의, 실수 등에 의해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만큼 고의가 있고 이만큼 과실이 있으니 그만큼에 비해서 제외하고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 보험의 본질적인 성격 때문인 것인데요. 이거 자체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노동자나 또는 그 노동자의 가족들의 어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사회보험, 공공구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가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이제 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이걸 가입하지 않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산재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러면 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결론은 부당한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산재보험제도가 이렇게 잘 설계되어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보험제도가 좋다고 해도 사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재 발생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네. 정도인가요? 제가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4월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 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총 2,06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업무상 사고로 이제 사망한 노동자가 882명이라고 해요. 근데 하루 평균 이제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그 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2020년 사망자 수가 11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약 7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영국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가 됩니다. 그만큼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산재보험 제도를 잘 설계해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예, 문제인데, 그렇죠. 이 산재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훨씬 많이 선행되고 충분한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동의합니다. 노무사님도 이제 일하면서 산재 보상 신청 요거 대리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또 산재 보상과 관련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 경험상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재 신청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가 없으니 내가 못 받았으니 산재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산재 신청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노동자의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회사를 그만뒀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게, 산재 신청 같은 경우에는 퇴사 여부랑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그 3년 기간에 대해서 산재 보험이 지급이 됩니다. 또 산재가 3년이 넘었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3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다치셨다 하더라도 최근 3년 이내에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셨거나 이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보험급여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업무상 사고랑 업무상 질병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업무상 사고랑 업무상 질병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산재 승인 받기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산재 처리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비하면요. 그래서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우리가 신청을 넣어야 빠르게 승인을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걸 업무상 질병으로 넣게 되면 공단에서는 반려를 하게 됩니다. 반려를 하게 되면 다시 업무상 사고로 이걸 수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산재를 이제 신청하시기 전에 자신이 입게 된 이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노무사님 그렇죠, 같은 분들께 그렇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셨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건 산재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이제 공상 처리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공상 처리가 뭔지, 공상 처리를 하면 산재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산재 신청 대신에 이 치료비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주는 실무상의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상 처리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요. 이 공상 처리를 이제 하는 경우는 산재를 신고하게 되면은 사용자한테 좀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돼요. 예를 들면 산재 보험료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근로감독 과정에서
이 산재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처벌 같은 불이익도 또 입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부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고 그 필요한 치료비나 위로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공상 처리를 하면 좋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다치긴 했지만 이후에 이게 악화가 되거나 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왜냐면 산재에서는 다시 그런 식으로 재발하거나 질병이나 어떤 부상이 재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재요양 급여라고 해가지고 보험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공상 처리를 하게 되면은 노동자가 이제 다친 초기에 노사 간에 합의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노동자가 입게 된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되게 축소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노사 간에 공상 합의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제도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갖거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노사가 임의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산재 신청은 가능하시고 산재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걸 제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산재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호영진 노무사님과 함께 어떤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오해하거나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노동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라던가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안전 튜토리얼 두 번째 산재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